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생물 가르치고 있는 김효섭 선생이라고 하고요. 이번 여름방학 때, 아니 겨울방학 때 그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좀 그 처음에 생물학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요. 예,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지 간단하게 좀 인사드리려고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연계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전부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면서 이 현상이 대체 본질적으로 뭘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화생지별로 이제 과목별로 물어보게 되는데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이제 생물이죠. 네, 수학과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그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자꾸 곡해를 해요. 아이들이 새롭게 조건을 만들어서 지가 풀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생물체가 다양한 것처럼 그 함정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 과목이 바로 생물이고요. 근데 논리를 좀 더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답안을 빠르게 도출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트레이닝하기가 좋은 게 기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기출 문제를 역으로 아이들이 너네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교과 개념들이 필요하게 될까? 분명히 이 문제는 교과서의 룰을 적용을 시키고 답안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입시의 맛을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더 설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흥미를 느끼고 그러한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아직 어리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전 영역을 욕심부리고선 생물을 마스터할 거야 이번 겨울방학 때 사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애초부터 아이들은 생물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입시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에 이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사실상 전 영역인데요. 좀 이렇게 너무 잡다한 것들 다 빼고 문제로 곧바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좀 즐겁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실제로 지구학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생물과 지구학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재학교별 이제 출제되는 문항들을 좀 보시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물화생지가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실제로 뭐 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이 있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순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거의 물화생지가 문항의 비중이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물화생지를 다 골고루 잘해야지만 영재고 입시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생물지구학의 특징을 좀 4개로 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생물과 지구학이요 특이하게 개념과 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물리나 화학도 개념과 원리들이 있겠지만 생물과 지구학은 그 현상에 대한 개개별 어떤 개념, 단어별로 개념이 있고 그 단어별로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물리나 화학보다 학습량으로 따지면은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외우려고 달려듭니다. 한계점에 도달을 하죠. 그럼 이게 나랑 맞지 않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학에 대한 이론들을 잘 정돈해 놓고 그 원리와의 관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알 수 있는 수업을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학습 단계인데요. 그와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시작할 때 여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조금 그런 원리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주는 수업이 필요한 게 생물과 지구학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물과 지구학이요 자료 해석과 분석하는 이런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올해 생물 서울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제 순환계에 관련된 건데 이에 대한 자료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학도 이제 태양계에 대한 자료를 주고 이걸 그래프나 이런 것들로 그래프로 표현해 보는 그런 문항이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이걸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생물과 지구학이고 그 안에 수업 내용 안에 상당히 많은 어떤 해석과 관련된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과 지구학이 또 융합 문제로도 많이 소재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단연간 어떤 서울에서 나왔던 주제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색깔로 칠해둔 게 생물과 지구학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과 지구학이 뭐 독단적인 생물 지구학에 대한 내용도 있고 물리와 융합을 하고 화학과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생물과 지구학이 서로 융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 문제의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 문항만 예로 들었지만 아까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2교시 때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문항 같은 경우도 소재로서 생물과 지구학 내용이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뭐 1번은 물리 문제, 2번은 화학 문제, 3번은 뭐 생물 문제 이런 융합 문제로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소재로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정립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올해 이제 뭐 내년에 2학년들이 이제 서울이나 영재학교를 지원해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실제로 시험을 보고 오면은 뭐 죄송합니다.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리 문제네, 이거 화학 문제네 아는데 생물과 지구학을 시험 보고 오면은 이건 뭐지? 이런 것들 이건 어떤 내용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복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과 지구학은요, 뭐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23학년도, 24학년도 실제 문항별 배점인데요. 생물과 지구학 점수가 보시면 대략 한 뭐 45점 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과목에 대한 배점도 적혀져 있는데 그 비중을 보시면은 대략 한 뭐 20%, 2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가 이게 한 이제 2교시가 220점 만점인데요.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220점 중에 얼마를 맞아야지 2단계를 통과하느냐. 저희가 뭐 매년 가채점을 해보고 이걸 따져보면은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만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쉬울 때는 대략 한 60% 커트라인이 좀 문항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는 한 40에서 45%를 커트라인으로 잡습니다. 그럼 뭐 평균 잡아서 50%로 치면은 220점 만점에 서울을 보고 왔을 때 커트라인이 50점이라고 하면 100점이 좀 넘겠죠. 110점 이 정도. 근데 110점 중에 지구학이 생물 지구학이 한 45점 정도 돼요. 어차피 2학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죠? 3학년이 경쟁 상대예요. 근데 3학년들은 물화생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립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데 2학년들은 물리화학은 그래도 좀 아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생물지각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일단 전체적인 점수에서 한 40점 정도 이상이 날라간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물지구학을 좀 잘 다져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EMSS 반 같은 경우는요, 대략 한 이제 3월까지 필수 이론을 완성해서 문제풀이 실전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대략 한 뭐 3월 또는 약간 늦어지면 이제 4, 5월까지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는 게 저희 모의고사가 실제로는 이제 뭐 1월 방학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지만 2학년들은 이 모의고사를 보기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월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월 되면은 이제 학교별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뭐 내가 서울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서울형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고요. 경기를 볼 수 있겠다라면은 경기형 모의고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공통형이나 이제 한가형이나 5월 달부터는 실질적인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전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세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뭐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커트라인이나 합격 여부 가능성들을 이렇게 이제 가늠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EMSS 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은 이제 물리하고 화학을 진행하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생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EMS 과학 같은 경우는 월수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학 기간에는 좀 더 이제 물리나 화학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3시부터 뭐 물리나 화학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월수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EMSS 반을 수업을 듣기 어렵거나 시간 스케줄이 안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생지 특강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생물 선생님께서 이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구학도 마찬가지로 7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재고 입시에 필요한 생물과 지구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을 키우는 어떤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 특강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제 3월 이후에는 또 다음에 어떤 이제 영재반에서 이루어지는 특강들이 또 주중에 있거든요. 주말에 있거든요. 그런 특강을 활용해서 좀 생물과 지구학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내년에 보는 그 영재고 입시에 대한 시험이 좀 유의미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지구학에 대한 설명은 이거로 마치겠고요. 이어서 화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승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